자, 이제 키워드 강의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자, 끝까지 한번 힘내 봅시다. 자, 헌법 소원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헌법 소원 대상이냐? 자, 예전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봐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는데요. 자, 그 견해를 이제 변경해서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죠. 따라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헌법소원하는 건 이제 보충성 원칙 위배다라고 봤고요. 자, 소송 제기 후 치아 간주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게 아니죠. 적법한 구제 절차여야 되는데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그러니까 소송 제기 후 치아한 경우, 또 치아 간주된 경우는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니까 자, 보충성 원칙 위배다. 자, 구속 적부심 사건 변호인의 경찰서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보충성, 자, 이건 충족이 된다고 봤죠. 자, 구속 적부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좀 빠르게 필요하겠죠.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단시간에 이게 빨리 변호인이 공개 정보를 가지고 빨리 변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비공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구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너무 우회하는 게 되고 또 구제할 가능성이 기대가 떨어지죠. 따라서 이거는 보충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충족된다고 봤고요. 자,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헌법성 보충성 원칙 위반이냐? 자, 이건 위반이 된다고 봤죠. 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까 자, 그걸 거치고 와야 되는데 바로 헌법소원 하면은 보충성 원칙 위배다. 자, 교도소장의 수용자 출정 제한 행위가 자,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한가? 자, 예외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수용자 출정 제한 행위는요, 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했죠. 자, 이렇게 권력적 사실 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그 사실이 종료한 경우로서 자, 권리 보호 이익을 인정받지 못할 케이스가 많다. 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따라서 항고 소송을 거치도록 하면은 또 구제 가능성이 낮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수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 이거는요, 교도소장의 이송 처분이에요. 자, 이송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을 다툴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바로 헌법소원 하면 보충성 원칙 위반이라고 했고요. 사법 경찰 간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췄느냐? 자, 이건 부정했는데요. 사법 경찰 간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피의 사실 공표자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피의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자, 검찰청에 이제 고소를 통해서 항고나 재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자, 그런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헌법소원하면 보충성 요건 위배라고 봤죠. 자, 다음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검열에 관한 이제 종합 문제네요. 자,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한가? 서신 검열 행위도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것도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 자, 수용자의 기본권은 개별적 법률의 근거 없이도 제한이 가능하냐? 자, 그렇지 않죠. 자, 수용자도 특별 신분 관계에 있지만 자, 우리 가인 금지 원칙, 비례 원칙, 자,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다 적용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 자, 서신 발송 거부 행위예요. 자, 거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그건 위배라고 했죠. 바로 헌법소원하면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이 가능하다. 자, 따라서 그걸 거치고 와야 되는데, 자, 바로 헌법소원하면 보충성 원칙 위배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자, 보충성 원칙 위반이냐? 자, 위반된다고 봤는데요. 자, 방통위 시정 요구처럼 이렇게 행정지도가 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가 된다고 했죠. 자, 원칙적으로 행정 지도는 자,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없지만, 자, 구속적 성격이라든 규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자, 불이익을 예정한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으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보충성 요건이 흥결되는 것인가? 자, 흥결되지 않죠. 자, 보충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다른 구제 절차란
자, 공권력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를 의미한다. 자, 따라서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처럼 사후적이고 보충적 성격의 구제 절차는 아니죠. 공권력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한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런 구제 절차를 거치라는 게 이제 보충성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거치고 바로 헌법소원 할 수 있는 거죠. 보충성 요건의 흥결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고 했죠. 자, 헌법소원 적법 요건으로 권리보호 이익 요구하는 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 것 같죠. 자, 헌법소원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이죠. 자, 그러다 보니 권리 보호 이익 요구는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헌법소원의 성격상. 따라서 이 권리 보호 이익을 요구하는 게 재판받은 권리,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재판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헌법 재판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니다. 자, 법령이 개정돼서 국법조항 적용이 아예 여지가 없는 경우, 자,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하겠죠, 당연히. 자, 소멸한다. 피의 사실에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권리 보호가 있느냐? 자, 이거는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고 봤는데요. 자, 일반 사면 같은 경우, 자, 피의 사실 아직 유죄가 되지 않은 건 일반 사면이 있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겠죠. 자, 공소권 없음 처분은요, 자,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판단에 그치는 거라서, 자, 피의 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어때요? 자, 이거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 기소유예 처분이 이게 취소된다면, 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 자,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도가로 각하된 경우, 자, 이럴 경우 청구기간 조항을 다툴 권리 보호가 있는지, 이거 권리 보호가 있다고 했죠. 자, 청구기간 도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각하를 받았지만 청구기간 조항을 다시 다툴 수는 있겠죠. 자, 이걸 다투게 되면 재차 헌법소원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청구기간 이 조항이 이원이 나온다면, 자, if 이원 결정이 나온다면 재차 헌법소원을 가능하니까 이거는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자, 사법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한 종합 문제네요. 자, 헌법소원 청구인 자신이, 자, 변호사가 아니나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지. 자, 헌법소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자,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지. 자, 우리 법원은요, 우리 법원은 법령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죠. 자, 추상적 법령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헌법소원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권리 기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적법 요건 판단인 이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여부만 판단하는 거죠.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 가능성만 있는 거냐,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여부만 이게 판단하는 것이니까 이 적법 요건 단계에서는, 따라서 그 권리 기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령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가능하다고 봤죠. 자, 이렇게 법령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대대적 효력이 있으니까 파급효가 좀 크다 보니까 공공복리 이 위배되지 않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런 게 좀 더 추가된다고 봤죠. 자, 법령이 폐지되어 침해가 종료된 경우, 자, 권리 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봤죠. 자,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이네요. 청구 기간은, 자, 기본권 침해 사실 안 날부터 90일이고요. 자, 있는 날부터 1년이다.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요, 자,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청구기간 기산점이 안날의 의미는요,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 자, 이 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런 걸 안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를 안날을 의미한다.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청구 기간은요,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이제 30일로 하고 있죠.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 도과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적법하게 되는 것이냐?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이 조항을 준용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제 청구기간 도과했더라도 적법하게 본다고 봤죠. 진정입법 부작이에요.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기간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죠. 진정입법 부작위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죠. 공권력 불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니까 이거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규 정립 행위에 청구기간 제한을 배제해야 되느냐? 법규 정립 행위에도 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봤죠? 법규 정립 행위는 일종의 법률 행위로서 한 번 그 정립 끝나면 그 행위를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 행위는 딱 정립하는 순간 법규 정립하는 행위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다. 다만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봤죠. 따라서 법규 정립 행위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청구기간 내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내 그래서 국선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적법하게 된다. 청구기간은 준수한 것이다. 장래 처분에 관한 것이네요. 장래 침해 예상되어 현재성 요건이 예외적 충족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 문제 발생하지 않죠. 네, 아직 처분 같은 게 없는 것이니까 청구기간 시작할 그런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과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를 교환적 변경한 경우, 이럴 경우 청구기간 계산은요. 교환적 변경한 경우에는 구소 치하 신소 제기 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변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경우,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은요 정년에 다다른 게 아니라 이 개정법이 시행된 그날을 말해서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바로 정년이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시행에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청구기간 계산점은요. 과거 헌법재판소 견해를 변경해서 이제 유예 기간 경과일로 보고 있죠. 유예 기간이 이제 경과해야 직접적인 의무라든지 부담 같은 게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유예 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 계산점으로 보고 있고요. 법령의 시행 후 그제서야 법령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 법령 해당 사유 발생을 한 날부터 90일 발생한 날부터 이제 1년 요 청구기간이 진행된다. 침해 사유 발생 안날이 부적법한 구제조차 결과를 안날로 변경되냐? 그렇지 않죠? 부적법한 구제조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침해 사유 발생 그 안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요.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요. 진정입법 부작위 좀 전에 봤죠? 부작위가 계속되는 날 기간 제한은 없다. 부진정, 이건 부진정이에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그 불완전 불충분한 법률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법령 소원에 해당하니까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청구기간 제한 요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에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각하 결정할 수 있다고 봤죠. 좀 억울하겠지만 이렇게 청구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이 제한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니까 이 규정을 적용해서 각하 결정도 할 수 있다. 졸업자 가산점 공고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적법 요건 문제네요. 가산점 항목 공고가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으면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봤죠.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규율, 목적, 대상, 그리고 근거 법률 내용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알리는 거라면 이제 공권력 행사가 아니겠지만, 법률의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거는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따라서 이 가산점 항목의 공고는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장차 적용될 것이에요. 아직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데 장차 적용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면 현재성 인정된다고 봤죠. 가산점 항목 공고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조차 허용되는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 예에도 해당한다고 봤고요.
자, 유사한 공고가 해마다 반복된 경우, 자, 이럴 경우 청구 기한 기산점이 그 직전 해에도 이 공고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한 그 사람의 청구 기간 기산에 있어서 그 직전 해의 공고 시점으로 청구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해마다 반복된 이 공고 당해 연도에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 공고 기준으로 청구 기간 계산해야 된다. 심판 중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이제 권리 보호기 인정되지 않겠지만 자, 예외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고 즉 이 공고가 따라서 이제 헌법 질서 수호를 이해, 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니까 자,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네요. 자, 이게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무 요청 조치가 공권력 행사냐? 자, 요청 조치로 인해서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고 요청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또 고발, 고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다만 이 요청 조치에 대해서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니까 자, 보충성 이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 공무원 연금 최소 가입 기간 완화에 대해서 이제 개정법률 시행일 전 퇴직자의 헌법성 종합 문제네요. 자, 경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자,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가 자, 법령 자체의 불완전 불충성을 다투는 거죠. 따라서 이건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자, 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자, 경각 규정 부칙에서 경각 규정을 두지 않고요. 바로 이게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단지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령 자체의 불완전, 불충분을 다투는 것이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자,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라도 확실히 이제 시행 예측되죠.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개정법을 시행 전 퇴직자에 적용하지 않는 것. 자, 이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한이냐? 자,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 권리에 있어서는 이제 수급 요건, 수급자, 수급 범위 같은 수급 요건 등이 형성이 돼야 된다, 입법으로. 자, 법률로 형성이 돼야 자, 그제서야 구체적 법적 권리가 된다고 봤죠. 자, 이렇게 수급 요건을 그래서 충족을 해야 자, 그나마 이렇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행 전 퇴직자는 어때요? 자, 시행 전 퇴직자는 아직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서 자,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이 아니다. 자,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게 평등권을 제한이냐? 자,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봤는데요. 자,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제 고려해서 한 것으로 자, 합리적 이유가 맞다고 봐서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봤고요. 자, 연금 최소 가입 기간 요건 완화 혜택을 못 받는 게 자, 신뢰 침해이냐? 자, 신뢰는 이제 과거의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요건을 완화하는 거죠.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이제 과거의 법적 지위에 대해 불안함, 부당함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신뢰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과거의 신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죠. 자, 행정청에 위헌 제청 신청, 이용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냐?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 권리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 행정청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니까 청구권자가 될 수 없지만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자, 구체적 규범 통제 절차죠.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자, 법칙 행정의 원칙상 행정처도 법률에 따른 행정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래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을 구할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헌 제청 신청,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청도.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자, 확정된 당해 사건에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가 않죠. 따라서 확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이제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중 당해 사건이 그래서 확정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겠죠. 이게 재판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인용이 되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내용의 이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적법 요건에 관한 종합 문제네요. 자, 항소를 취하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자, 항소를 취하하면 자, 1심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는 거죠. 자, 1심이 확정되니까 나중에 1심에서 적용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다른 내용의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심을 통해서. 자,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폐지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원칙적으로 재판 전제성이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자,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자, 부칙에서 이제 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국법에 의한 권리 침해가 계속 될 수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자, 폐지된 법률도 재판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항소심에서 임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될 경우, 자, 이럴 경우 1심에 적용된 조항이 자,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죠. 자, 임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서 자, 이 1심에 적용된 조항이 적용된 것도 아니고요. 자,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조정을 했으니까. 자, 따라서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자, 이거는 소를 취하한 거예요. 항소를 취하한 게 아니라 소를 취한 경우로서, 자, 이럴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항소 취하와 비교를 하셔야겠죠. 자, 소를 취하면 아예 애초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 자, 계속 중이 아니죠.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어서 개적다 해서 개가 이제 요건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접견 요건 다시 종합 문제네요. 68조 2항 헌법 소원 청구 기간은요. 기각 결정이 이제 통지 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죠. 자, 위헌 결정 신청에 각하 결정, 원래 법률상 이제 기각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적법성 심사,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자, 우리 헌법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 객관적 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직권주의, 자, 직권 조사할 수 있고 직권 심리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의견을, 자, 그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위헌 결정 신청이 그래서 각하 결정한 경우에도 헌법소원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 위헌 결정 선고 전, 자, 위헌 법률의 근거원 행정처분은 명백하지 않다고 봤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보건데, 자, 명백하지가 않다. 자, 위헌 결정하기 전이라면 이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이제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당연 무효가 아니다. 자,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자, 이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죠. 승소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이게 위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상소심에서 다시 위헌 전청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자, 당해 소송 사건 소송 절차에서 다시는 이제 위헌 전청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당해 사건 소송 절차는 이제 상소심, 상급심도 다 포함된다. 자, 이렇게 상소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이제 헌법소원 하도록 한 거죠.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적법 요건 계속 문제 나오네요. 자,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 없는 법률도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자, 가능하죠. 자,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의 기본권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자, 법적 관련성을 요구하죠. 따라서 기본권 침해 직접성을 요구하는데,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성격이 위헌 법률 심판이랑 똑같죠. 동일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 성격이 있으니까 자, 기본권 침해 법적 관련성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는 법률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가능하다. 자,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하였다면 청구기간 준수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선임 신청일부터 신청 기각 통지 받은 날은 청구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시행 규칙 조항이 68조 2항의 헌법소원 대상이냐?
자, 이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했죠. 자, 위헌 법률 심판 성격이니까 대상이 법률이에요. 자, 시행 규칙은 그래서 위헌 심사의 헌법상 대상이 아니다. 자,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위헌 제청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위헌 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죠.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 자, 고소인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죠. 자, 피고인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하니까, 자, 고소인은 위헌 제청 신청할 수 없다. 자, 민사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은 어때요? 자, 보조 참가인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죠. 당사자 편에 서가지고 소송 행위가 가능하니까, 자, 당사자로서 위헌 제청 신청할 수 있다. 자,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 자, 이럴 경우 헌법소원의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죠. 자, 어떤 결정이 나오던 간에 각하를 면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없는 경우고요. 자, 재판이 계속 중이어야 되는데,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되는데, 자,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면, 자, 적법하게 계속 중도 아닐 것이다. 자, 청분이 출석한 공판전에서 제청 신청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한 경우, 자, 이거는 이제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했죠. 네. 청구인이 출석한 공판장에서 신청 기각 취지의 주문 낭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이 통보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68조 1항에 헌법 소원 인용 결정 시 법률의 위헌 선고도 할 수 있는지, 자, 우리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죠. 헌법재판소법이. 자,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한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 소원의 대상은, 자, 기본권 침해한다라는 요 헌법 소원이었지만, 자, 법률의 위헌 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심판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자, 부수적 규범 통제를 하고 있다. 자, 공권력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그 근거 법률을 이제 심사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가 통해서, 자, 법률의 위헌성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건 우리 헌법 소원이, 자,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한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기서 도출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규범 통제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키워드 복습도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마다 끝날 때마다 이렇게 쟁점형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연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복습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 많은 지문들도 한두 시간이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훈련이 되도록 꾸준히 연습해 한번 보세요. 자, 작년에 이거 또 변호사 시험 이거 합격자 중에는 계속 봤다고 해요. 매일 틀어놓고 2배속을 해놓고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거 돌려보시면서 하시면 머리에 계속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고득점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요 쟁점명 키워드 뿐만 아니라 이제 OX, 우리 핵지총 교재인 OX 가지고 실전 지문 OX 풀이의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 강의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 기출된 지문 한번 출력하셔가지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진짜 그러면 이제 우리 정지문 교재, 자, 그리고 핵지총 교재, 나중에 이제 실제 기출 문제 요거 풀이만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고소점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있을 이제 강의도 같이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